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배를 배송하는 30대 여자 택배기사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나라의 수많은 평범한 국민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화장으로 가서 택배를 싣고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밤늦게까지 일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압니다. 서울구치소. 차가운 감방에 대통령님께서 계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계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는 여자입니다.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여자가 택배를 어떻게 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어?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고 어린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20kg이 넘는 생수통을 5층까지 들고 올라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여자야?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이런 일을 하네.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라서 일을 제대로 못할 거야라는 불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자 동료들보다 더 많은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더 친절하게 고객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부터 존경했습니다. TV에서 대통령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은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학력이 높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누가 진짜로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말만 하는 사람인지. 눈빛을 보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대통령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압박에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저는 투표장에 갔습니다. 그날은 배송이 많은 날이었지만 시간을 쪼개서 갔습니다. 투표용지에 대통령님의 이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 부패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딸아,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내가 살아갈 세상은 엄마가 살던 세상보다 더 좋을 거야. 딸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이 매일 대통령님을 비판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렸습니다. 잘한 일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배를 배송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방송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떤 방송은 대통령님을 독재자처럼 그립니다.
어떤 방송은 무능한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본 그분과 저들이 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말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본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사사건건 막았습니다. 인사를 거부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손발이 묶였습니다. 저는 고객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택배를 전해드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못하네. 무능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객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12월 3일 밤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연말이라 택배가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샤워하고 TV를 켰습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담화를 발표하고 계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국회가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대통령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즉시 독재라고 외쳤습니다.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밤새 그런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새벽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해제하셨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로 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이제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대통령님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쉬었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중계를 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안 가결.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대통령님은 직무가 정지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속되셨습니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시는 모습을 TV로 봤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차를 세우고 울었습니다. 고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매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도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일요일에도 일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택배를 배송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을 지켜주소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 주소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소서.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소서. 대통령님, 구치소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TV에서 본 감방은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곳에 계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청와대에,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 계셔야 합니다. 넓은 집무실에서 나라 일을 보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지금 좁은 감방에 계십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저는 내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있습니다. 내란은 나라를 뒤엎는 것 아닙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은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헌법에 있는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해제하셨습니다. 헌법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란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택배를 배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윤석열이 잘못했지. 계엄을 선포하다니.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라를 마비시켰잖아요. 예산도 깎고 인사도 막고. 대통령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도 계엄은 안 되지.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걸까? 왜 언론이 말하는 대로만 믿는 걸까? 대통령님, 저는 여자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택배를 해? 여자는 힘이 없잖아. 여자라서 믿을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자 동료들보다 더 많이 배송했습니다. 더 친절했습니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고객들은 제가 여자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김 기사님 덕분에 편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인정받았으니까요.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편견과 싸우셨습니다. 검찰 출신은 정치를 몰라 소통이 부족해 독선적이야 이런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부패와 싸우셨습니다. 불의와 맞서셨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완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도 하셨고 부족한 점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보물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를 이해해주는 착한 딸입니다. 어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대통령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니. 저는 딸을 안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딸아. 대통령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그럼 왜 감옥에 있어? 그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대통령 아저씨는 나올 거야. 그럼 좋겠다. 억울한 건 나쁜 거잖아. 딸의 순수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 딸이 자라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직 세상이 어두울 때 일어나서 집화장으로 갑니다. 수백 개의 택배를 차에 싣습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배송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택, 사무실. 온갖 곳을 다닙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립니다. 하루에 수백 번 오르내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비가 와도 배송합니다. 눈이 와도 배송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배송합니다. 고객들은 택배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대통령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님을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매일 공격했습니다. 야당이 사사건건 막았습니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은 제 영웅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 같은 택배기사, 배달기사, 대리기사, 청소노동자, 식당 종업원, 시장 상인. 이 나라의 진짜 서민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화려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누가 진짜로 일하는지, 누가 입으로만 떠드는지 압니다. 저는 오늘도 거리를 달릴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택배를 배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몸 건강히 지키십시오. 마음 강하게 가지십시오. 이 시련도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실 것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 택배기사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은 저의 대통령입니다. 영원히 저의 대통령입니다. 구치소의 밥은 맛있습니까?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따뜻하게 입고 계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보잘것없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대통령님께서 힘을 잃지 않으시기를.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전국의 수많은 택배기사들, 배달기사들, 화물차 기사들, 버스 기사들이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는 작지만 마음은 큽니다. 우리는 힘은 없지만 진심은 있습니다. 다시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서울의 한 여자 택배기사 올림. 2025년 1월 추신 대통령님 석방되시는 그날 저는 구치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 택배차를 세워놓고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